3-12번부터 봅시다. 최고 처형 개수가 1인 x에 대한 3차 다항식 px가 있어요. 그때 서로 다른 세 자연수에 대해서 뭔가를 만족한대. 이때 px를 x-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너희가 이제 인수분해가 아니라 인수정리 파트에서 너희들이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지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자. 인수정리에서 배웠던 내용은요, 나머지 정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거기에서 f에다가 만약에 a를 넣었을 때 또는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에서, 여기에서 그러면 이 f알파라고 하는 놈은 fx를 어떻게 한다? x-알파로 나눈다에 대한 내용이고, 저 f알파라는 놈이 나머지 정리였어요. 나머지였어요. 기억나요? 기억나나요? 기억나? 그게 바로 나머지 정리잖아. 근데 기억 안 나지? 기억나? 그러면 fx라는 놈이 있어. 자, x-2로 나눈대. 그때 이 나머지 구해봐. 얼마야? 말을 하나니까? 뭐야? 안다서 네가 방금. 윤성이 뭐야? 2? F2. 그러니까 나누는 식에다가 얘가 0 되도록 하는 그 x 값을 대입하세요. 그게 바로 나머지였잖아. 기억나요? 맞냐? 근데 기억나? 제대로 좀 얘기해. 기억나? 안 나면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양반아. 응? 기억나? 자, 그럼 여기에서 f알파가 0이래. 일단 0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보지 말고 f알파라고 하는 놈이 뭔데 그럼?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잖아. 맞니? 그게 바로 f알파잖아요. 맞나요? 자, 그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래? 0이래. 그러면은 나누면은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랑 똑같이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네. 그래서 이거 x-알파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해주든가, 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fx가 누구요? x-알파를 인수로 갖습니다 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 이게 바로 인수 정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해서 기억나? 얘들아 대답을 좀 해봐. 모르면 모르겠다, 알면 안다 얘기를 해야 내가 뭔가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 응? 모르면 모른다라는 말을 못해? 알면 안다라고 얘기 못하고, 오늘 쌤 뭐가 안 좋다고 했지? 자꾸 이런 말 하게 할 거야. 분명히 f알파라고 하는 놈은 x-알파로 나누었을 때 이 나머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럼 그 나머지가 0이니까 나누어 떨어진다 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 자체가 뭔데, 너희들이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봐. 그럼 뭐예요? fx가 뭐지?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되고 나머지가 0이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 나머지 부분을 생략할 수 있어. 그럼 뭐야? fx라는 놈이 두 식의 곱의 형태로 만들어졌네. 그때 곱의 형태를 이루는 하나하나를 인수라고 불러준다라고 하면서 x-알파가 인수로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게 바로 인수 정리이고, 그럼 이런 생각들 자체를 가지고 너희들은 뭐 인수 정리 자체가 이걸 하나의 정리로 만들어 놨어. 오케이? 그게 뭔데? f알파가 0이라는 말은 x-알파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고, 그 말은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얘기라고요. 그럼 지금 이 문제로 돌아와봐. 지금 분명히 내가 어떤 거 3차 다항식 px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잖아. 근데 어때? 처음에 pa가 뭐래요? 0이래요. pb는 뭐래요? 0이래요. pc도 뭐래요? 0이래요. 그러면 P라는 다항식에 대한 얘기였는데, A를 넣었더니 0이고 B를 넣었더니 0이고 C를 넣었더니 0이야.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된다면 x-알파를 인수로 가져. 그러면 A를 넣었을 때 0이니까 PX라고 하는 놈은 분명히 인수로 누구를 가지고 있을 거야? x-A를 가지고 있겠지. 두 번째, B를 넣었을 때 0이면 x-B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C를 넣어도 0이야. 그러면은 x-c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요. 오케이?
그렇게 했더니 x에 대한 1차식, x에 대한 1차식, x에 대한 1차식을 3개 곱하고 있으니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 되었고 그런데 px는 3차식이래. 더 이상 다른 인수들 곱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인수로 갖는다는 말은 뒤에 플러스 뭔가가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냥 이게 끝이야. 그럼 제일 마지막에 누구만 비교해보자. 최고 차이 개수를 봤더니 1이래. 지금 현재 최고 차이 개수 분명히 1이지. 맞죠? 그래서 다른 개수 곱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바로 px라는 식이 나와버린 거야. 오케이? 그 상황에서 뭐 하래요? p0가 얼마죠? 마이너스 6이래요. 여기에서 그러면 x에다가 얼마를 넣어보자? 0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p의 0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c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전부 다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a, b, c인데요. 그게 얼마래요? 마이너스 6이래요. 즉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얼마래요? 6이 된대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a와 b와 c를 곱했을 때 6인데 a, b, c는 어떤 수래? 서로 다른 자연수였어. 그럼 이 6이라는 놈은 어떤 서로 다른 자연수 3개를 곱해서 만들고 있을까? 1과 2와 3이겠지. 그러면 A가 1인지 B가 1인지 C가 1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A와 B와 C는 하나가 뭐라는 얘기야? 1, 2, 3이라는 얘기지. 맞아?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뭐 해보자. PX를 구하러 가봅시다. PX가 뭔데요? 요거였지. A, B, C가 각각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C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전부 다 X-1과 2와 3이었을 거야.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개의 식으로 곱해져 있네. 그게 바로 PX라는 거네. 맞니?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PX를 X-6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자, 어떤 다항식 PX가 있었어. 근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보래. 그치? 나머지를 구해보자. 어떻게 하자? 저 나누는 식이 0 되도록 하는 X가 얼마? 6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그게 바로 답이다. 그치? 답이 뭐예요? P에 6을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6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게 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얼마? 6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문제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뒤에 연습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3-10번으로 갈게요. 이거 비슷한 문제 너희들 했었을 텐데 어딨나? 없네. 비슷한 문제 없었나? 없네. 앞쪽에 있을 거예요. 앞에 있었나? 몰라. 넘어가자. 자, 3-10번 보자. 자, 분명히 앞에 뭔가 비슷한 얘기 있었대. 윤성이가. 자, 일단 여기 있는 거 다음 식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지금 1번 문제 한번 보자. 분자에 뭐가 있어? 999에 1번 1번 말고 2번만? 2번만 하면 되겠어. 자, 뭐 아무튼 1번 풀지는 않을게. 얘기만 해보자. 분자에 뭐가 등장한다? 999에 3승이 있다. 그치? 999를 3번 곱하고 있으면 멍청이지. 그치? 저런 거 이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똑같이 반복하는, 그렇지, 999라고 하는 어떤 수를 x로 치환을 해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 3승 플러스 1의 3승, 그거 이제 곱셈공식의 변형식 또는 곱셈공식 이용해서 식을 바꿔줄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게 약분이 되면서 분자가 굉장히 단순해질 거야. 답은 아마 1000 나올 거예요. x 플러스 1 나오면서 인수분해 되거든. 그래서 답은 아마 1000 나올 거야. 문제 알겠어? 오케이? 얘가 x 3승 플러스 1이고 분자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분자에 있는 녀석 인수분해 공식 써주면 분명히 분모에 있는 놈과 약분되면서 남는 건 x 플러스 1밖에 없을 거라고. 오케이? 자, 마찬가지 2번도 뭐예요? 똑같이 등장하는 놈이 이제 여러 개가 비슷한 수들이 있을 거야. 그거를 어떻게 하자? 치환해서 풀어줄 거야. 자, 그러면 1번은 누가 봐도 999가 3번이나 쓰이고 있으니 999를 x로 치환하면 될 것 같은데 2번은 그러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치환을 해야 될까? 20으로 치환을 할까? 22로 치환할까? 24를 치환할까? 26을 치환할까?
20 해도 되고 22 해도 되고 24 해도 되고 26 해도 되고 그 어떤 걸 취향하더라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이거 비슷한 문제 너희들이 언제 만났었냐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다 마이너스로 갈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24 해볼래요? 이런 형태의 문제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풀어봤었지. 뭐예요 이거는? 공통인수가 아니지. 공통부분이 발생하도록 먼저 두 개 정리하고 두 개 정리해보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 정리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될 거고 가운데 있는 거 두 개 정리했을 때 뭐가 되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거든.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 안 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x가 두 번이나 반복했으니 얘를 x로 잠깐 치환해주게 되면 x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6 막 이런 식으로 했었지. 맞지? 이런 형태의 문제인 거 아니야. 저것도 누구를? 20을 아까 누가 x로 치환하자고 했는데 20을 x로 치환을 해봐. 그러면 첫 번째 녀석은 x고요. 두 번째 녀석은 x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x 플러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가 되죠? x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지? 답제 16은 좀 이따가 잠깐 보자. 이거랑 저거랑 똑같은 문제 아니야. 완전 똑같은 문제지. 그러면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합시다? 요 두 개 먼저 해주면 첫 번째, 네 번째 거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6x가 되고요. 가운데 거 두 개 곱해주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6이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냈다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요 두 개를 먼저 어떻게 하자? 치환을 해놓고 생각을 해볼까? 그러면 x 곱하기 x 플러스 8 곱하기 플러스 1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합시다? 얘를 어떻게 합시다? 전개를 했더니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이 나오는데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야? 마지막에 뭘로 돌아옵시다? 스몰 x로 돌아와 봅시다. 라지 x가 뭐였죠? x제곱 플러스 6x였다 그치? 그럼 얘가 말하고 싶은 것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제 x 대신에 누구를? 20을 대입할 수 있겠다 없겠다? 대입할 수 있겠지? 맞죠? 여기서 한 번 더 인수분해 되면은 뭐 간단하게 더 대입하기 쉬울 텐데 지금 이 정도는 뭐 인수분해도 안 되고 이 정도는 그냥 계산 가능하잖아. x에다가 스몰 x에다가 뭘 넣어봐? 20을 넣었다 쳐봐. 20의 제곱이니까 400 플러스 6 곱하기 20 얼마죠? 120 플러스 4를 전체 제곱할래요? 그러면 얘는 뭐 하는 거야? 524다 그치? 524를 제곱해 볼래요? 요건 이제 뭐 단순하게 해보면 되지. 그치? 별거 아니잖아. 그치? 그치? 맞냐? 아니면 좀 머리 써봐. 이거 좀 정리시켜 어떻게 할까? 500 그렇지. 500 플러스 24야를 제곱해주면은 좀 쉬울 수 있잖아. 물론 답에서 여기서 끝냈을 수도 있어. 답지 이 문제가 원하는 답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아 뭐야 루트 있잖아. 아무튼 잘했어. 자 근데 여기는 이 문제는 뭐야? 루트가 있네. 자 루트 다 쓸어 가자. 그러면 마지막에 루트를 짠 하고 씌워주는 순간 뭐가 나와? 답은 524이네요. 그렇지? 잘했어. 아니야. 뭐 그런 식의 생각이야. 수 가지고 장난칠 줄 아네. 잘했어. 515번 현실다. 515번 문제. 3-15번 맞지. 요거 하고 다음 문제 하고 잠깐 쉬었다 하지 알았지? 아니네 뭘 쉬어. 지금 몇 문제 해주다 왔네. 3-15번 가자. 자 그림과 같이 세 모서리의 길이가 a 플러스 b 그리고 또 a 플러스 b 그리고 높이가 뭐 a 플러스 c라고 합니다. 그런 직육면체 모양에서 밑면이
한 변의 길이가 a짜리 정사각형인 직육면체의 구멍을 뚫어버렸대. 자, 그때 뭐 하세요? 부피를 뭐 하세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부피 어떻게 하면 돼? 뚫기 전의 부피에서 뚫린 부분의 부피를 빼버리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저 블록의 부피가 되겠다, 그렇지? 맞지? 그럼 전체 부피 찾으러 가봐. 다, 세, 높 전부 다 곱하면 된다, 그렇죠? 맞죠? 따라서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곱하면 원래 전체 부피였어. 뚫리기 전에 거. 그치? 거기에서 근데 뚫렸대. 얼만큼 뚫렸대? 가로와 세로가 a인 얼마? 정사각형 모양의 구멍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뚫어버렸나 봐. 그럼 높이는 얼마겠어? 얘기했다, 그렇지? 따라서 얘는 a의 제곱 곱하기 a 풀 b 풀 c. 이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부피야, 아니야? 맞지? 오케이? 자, 부피를 구해보자. 식을 썼으니 이제 계산하러 가보자. 어떻게 하면 돼? 일단 공통 부분으로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일 거예요. 맞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잠깐 묶어볼까?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가 되겠고요. 빼기 요거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네. 그럼 여기서 a 제곱 2개 사라지잖아요. 맞죠? 그럼 남은 것도 쓸 때 어떻게 하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곱하기 b도 한 번 더 묶어버릴까? 그러면 2a 플러스 b가 되겠다, 그렇지? 맞지? 왜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인가 봐. 뭐 a, b, c에 대한 게 하나도 없네. 뭐야,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겠지 뭐. a, b, c에 대한 어떤 수가 나와있으면 다행이다만 이건 수가 하나도 없잖아. 그 어떤 것도 답이 없잖아. 그럼 이게 부피지 뭐. 맞나요? 맞나요? 나 또 못 믿는다. 야, a, b, c에 대한 수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수를 구하겠어? 저게 답이겠지. 자, 오. 어이가 없다 내가 진짜.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요? 그냥 식을 간단히 해봐 라는 거예요. 일 거고, 여기서 만약에 뭐 새로운 조건들이 이제 수에 관련된 조건들이 막 붙어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뭔가 계산을 하는 식으로 들어가는 거겠지. 맞니? 몇 번이야? 2번. 자, 1이 아닌 두 자연수 a와 b에 대해서 3587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래요? 15의 3승 더하기 15의 제곱 마이너스 15 더하기 2래. 근데 그게 뭐래? a와 b의 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나봐. 그때 a와 b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a와 b는 이때 1이 아닌 두 자연수. 그러니까 이걸 이제 편법으로 1 곱하기 3587 하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제 1이 아닌 자연수로 얘기를 했나봐요. 그쵸? 그쵸?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 3587을 고인수분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옆에 힌트 있잖아. 15의 3승, 15의 제곱, 마이너스 15 그리고 플러스 2까지. 저기에 있는 녀석들을 보면서 뭐가 중복해서 등장하고 있다? 15가 뭔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다,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자? 15를 잠깐 x로 바꿔봐. 그러면 이 녀석 자체가 어떻게 되는데? x 3승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어떻게 된대요? 분명히 어떤 녀석들이 곱의 형태로 만들어지나 봐. 근데 지금은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a와 b 구할 때는 x를 다시 10으로 바꿨을 때 수로 바뀔 거고, 지금은 x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 거야? x에 대한 분명히 10과 10의 곱의 형태로 만들어지나 봐. 그치?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요렇게 x에 대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 녀석을 두 식의 곱의 형태로 만들어 봅시다. 그때 이 곱을 이루는 하나하나를 우리는 인수라고 부르니까 결국 뭐 하세요라는 문제야. 인수 분해하세요라는 얘기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이 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볼까? 제일 먼저 공통인수 묶으려고 하니까 공통인수 없어요. 공식 쓸 수 있게 개수가 맞춰져 있지도 않아요. 세 번째, 그렇다고 공통부분이 발생하면서 치워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네 번째 문제는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럼 마지막 어떤 거? 인수분해 써주는 거지. 인수정리 써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인수정리 써보자. 인수정리를 쓰겠다는 얘기는
얘를 내가 fx라고 했을 때 x 자리에 얼마를 넣어야 제가 0이 될까? 그걸 빨리 찾아봐야죠. 1? 안 될 거야. 마이너스 1도 안 될 거야. 그럼 후보로서 2와 마이너스 2밖에 없다 그랬지. 지난번에 그러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2를 한번 넣어봐. 안 되네. 마지막 누구?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봐. 뭐라고? 진짜 2야. 안돼. 진짜 좀 이따 쥐어봐가. 알았어. 자, x에다 얼마 넣어봐? 마이너스 1을 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럼 얘가 뭐예요? 0 되는 거 확인을 했네.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0이네. 그 말은 fx를 누구로?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자리가 이제 뭔가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의 형태로 보게 되면은 너희들은 몫을 구해만 하는 거다. 옆에 있는 인수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뭘로 들어가야 됐어? 내가 인수정리 바탕 이 마이너스 2 가지고 한 번 더 조립제법 그렇지 쓸어냈었지. 1과 1과 마이너스 1과 2가 있는데 걔를 누구로?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 한 번 더 해주면 되지. 맞지? 그러면 1 그대로 내려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2 더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2 0. 그러면 지금 이 fx가 어떻게 되었습니다?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었네.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랬지. 그럼 이제 뭐 하자? fx가 얘였으니까 다시 원래 수를 구하러 가보자. 근데 곱의 형태로 어떻게 합시다? 일단 얘가 x 플러스 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되었지. 식의 상황에서는. 그럼 이제 뭐 하러 다시 돌아가야 돼? 얘를 원상복구 시키면서 얘도 원상복구 시켜보자. 그게 뭐예요? x 값을 전부 다 다시 15로 돌리세요. 그러면 x에 15가 들어갔다. 얘는 얼마? 그렇지. 17 곱하기 얘는 얼마가 돼요? 15의 제곱 얼마야? 225에다가 빼기 빼기 x 15 그리고 1 더하세요. 그럼 얼마예요? 얘는 17에다가 곱할게요. 얼마를 곱할게요? 211 되겠지. 아니 곱하는 게 아니라 a, b를 찾아가자 왜냐면 뭘 다시 곱하면 3587 되겠지. 자 그러면 a가 17, b는 211이니까 얼마냐 두 개 더하면 답은 228 되겠네요. 오케이? 실컷 곱하는 형태 찾아도 다시 곱해야 됩니다. 하셨나봐요. 자 아무튼 그래서 답이 20번이니까 228 나왔거든요. 알았나요? 오케이. 자 여기서 지난번에 너희들 뭐 했어? 인수분해 배웠지. 인수분해 하는 파트 5가지로 내가 정리했었지. 기억나요? 그 5가지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왜? 이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앞으로 너희들이 언제 고차 방정식, 3차, 4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키가 될 거예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푸세요. 배울 거란 말이야. 수학 상에서 다루는 3차와 4차는 모두 다 인수분해 될 거야. 그럼 3차식과 4차식을 인수분해 해야만 해. 그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지난번에 배웠던 그 방법들밖에 없어. 그래서 실제로 너희가 여러 가지 방정식 하면서 고차 방정식 들어갔을 때 내가 할 얘기 다시 한번 이거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 알았어요? 인수분해 되는 3차, 4차 방정식만 다룰 거기 때문에 수학 상입니다. 알았어? 그럼 윤성이 지난번에 빠졌던 거 어떤 강의 한번 봤니? 보긴 봤어요. 보긴 봤어. 뭐 이해가 좀 되든? 네. 그거 아무튼 참고하면서 너는 고차 방정식 들어갈 때 복소수 끝나고 2차 끝나고 2차 함수 끝나고 나면은 고차 방정식 들어갈 거야. 그때 다시 한번 너가 또 한번 떠올려.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자 아무튼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오늘 복소수 진행할 건데 쉬기 전에 딱 하나만 얘기해봐.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게 복소수인데 그 복소수가 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교재는 95페이지 잠깐 펴놓으면 되고 뭐 너희가 식을 쓸 거는 없어. 쓸 건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만 쳐다봤으면 좋겠어. 자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수라고 하는 종류 중에 제일 큰 수가 누구야? 실수. 그렇지 실수다 그렇지. 자 그럼 실수를 중학교 때 너희가 배웠었는데 그러면 그때 배웠던 우리 체계라고 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 좀 할게요. 왜? 왜 임마? 왜요? 뭐? 뭐가요? 왜 웃어? 네? 어? 네? 왜 웃냐고?
그냥 웃겨서요. 뭐가? 모르겠어요. 자, 보자. 수의 책에 제일 먼저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다뤄오던 수. 어떤 수? 그렇지. 자연수. 자, 그 자연수에다가 뭔가 새로운 수들을 섞기 시작할 거야. 누구를 섞어? 정수. 일단 정수를 만들어야 되지. 그럼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수 말고 뭐가 더 있어요? 음의 정수. 음의 정수 또? 정수를 만들 건데 미쳤나봐요. 0, 0, 0. 자연수는 다른 이름으로 양의 정수잖아. 그치? 양의 정수와 0 그리고 음의 정수를 포함을 해서 너희가 정수라고 배웠고, 그럼 거기다가 뭔가를 섞어서 어떤 수를 만들어? 그렇지, 유리수. 유리수를 아까부터 계속 말하고 싶어서 안 달랐었구나. 아까부터 분수, 유리수. 그러면 자, 뭘 섞어야 유리수가 나와? 정수가 그렇지. 이름 별거 없다, 그렇지? 정수가 아닌 그런 유리수. 예를 들면 어떤 거? 얘기해봐. 너가 좋아하는 유리수다. 어떤 걸 섞어야 돼? 중학교 때 배웠어. 너희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거야. 소수? 네? 소수라고? 하나 이기고. 뭐라고? 현수가 기억나? 기억나? 뭘 섞어야 돼?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어떤 것들 얘기하는 거야? 뭐 하나만 해. 아무거나 예를 들어. 내가 하나 스타트 끊을까? 순환소수. 정말 유한수. 그래, 유한소수.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냐. 저 하나 빨리.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리수에다가 뭘 섞어? 무리수. 그렇지, 무리수. 그걸 섞어서 뭐라 불러? 실수라 그러지. 미스테이크. 어이씨. 리얼 넘버. 그래. 미안해. 내가 수준이 똑같았다. 미쳤다. 리얼 넘버. 오케이? 그래가지고 실수를 보통 대문자 R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 자, 근데 아무튼 이 실수에서 수가 한 단계 더 넓어집니다. 오늘. 그 수가 뭐야? 복소수예요. 자, 그러면 이 복소수라고 하는 수는 실수에다가 뭘 섞어서 만드는 수일까? 허수. 그렇죠. 이 섞이는 수가 바로 허수야. 그러면 호수가. 복소수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다시 유리수를 실컷 배워놓고 나서 실수로 넘어가기 위해서 뭘 배워? 무리수에 대해서 겁나 열심히 배웠죠. 맞지? 막 절대, 루트 같은 거 이제 막 배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복소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배워야 돼? 너희들은 허수라는 놈을 배울 거야. 자, 허수는 영어로 뭐라 부를까? 허수. 허수 뭐라 부를까, 영어로? 갑자기. 아닌데. 가상의 수라고 해서 이미지 넘버라 불러요. 오케이? 오케이? 실제 존재하는 리얼 넘버. 근데 허수는 가짜 수야, 가짜 수. 그래서 너희가 여태까지 몰랐던 또는 너희가 절대로 성립하면 안 됐었던 성질을 얘가 가지게 돼. 오케이? 그래서 허수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여태까지 항상 이런 계산은 틀렸어 라고 했던 계산이 여기서는 맞게 돼. 예를 들어서 제곱하면 뭐가 돼요? 양수가 되어야 하지. 근데 얘는 제곱하면 음수가 돼. 오케이? 그래서 가짜수라는 거야. 실제 수는 당연히 양수가 되는 게 정상인데 얘는 가짜야.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복소수, 허수를 너희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방학 때부터 또는 12월 달부터 계속 수학 상하를 내가 한 3번쯤 반복하고 있는 학생들도 복소수를 처음 배웠을 때 제일 잘하는 최상위권 반인데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왜? 말 그대로 우리와 안 익숙했던 수거든. 우리는 여태까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뭐라고 했어? 제곱은 무조건 양수 아니면 0이라 했잖아. 그치? 근데 이제부터 갑자기 제곱했더니 음수가 나오는 수를 다뤄야 되는 거야. 익숙하겠어? 몇 년 동안 틀렸다라는 계산을 했었던 게 이제는 맞게 되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알았지? 그걸 이제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복소수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져.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복소수는 정말 별게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도 뭐 최상위권 반이긴 하다만 중2에서
걔네들도 지금 현재 고1들 최상위권 반이었어. 근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거는 모든 학생들이 아마 전부 다 어렵다고 느낄 거야. 나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어렵게 느꼈었고, 내가 어려웠는데 뭐 세상에 누가 쉽게 느끼겠었지.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한 3번쯤 반복하면서 이제 고1 첫 시험 복소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면서 한 3번쯤 반복했더니 이제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 이제서야 복소수 별거 아닌데요 라는 얘기를 해. 실제로 복소수는 별거 아닌 게 맞아. 근데 내가 그때도 지금 너희들이 좀 더 수업을 하겠지만 와 이게 뭔 개소리지 하는 게 겁나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마다 항상 얘기할 거야. 야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진짜 너희들이 안 익숙해서 그런 거지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애들이 내 말을 듣나? 아까 뭐 현우도 내 말 안 듣더만. 그렇지? 내 말을 믿어요. 그냥 안 익숙해서 그런 것일 뿐 익숙해지면 분명히 쉬워지는 게 정상이야.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복소수 지금 처음 받아들이는 거는 분명히 너희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최대한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요거 허수를 배우면서 어디로? 복소수 범위로 이제 수를 확장시켜 가보자. 알았죠? 그거 하면서 원래는 이제 너희가 만약에 겨울방학 때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나랑 이제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되거나 다른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게 됐을 때는 너희가 실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굳이 실수를 정리할 시간까지는 뭐 굳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서 지금 너희가 중2잖아. 그치? 실수를 제일 잘 아는 학년이 중2거든. 중2, 중3이거든. 그래서 실수는 굳이 정리를 내가 안 해주고 그냥 허수로 바로 넘어갈게요. 알았죠? 이제 너희가 유리수 무리수를 슬슬 잊어갈 때쯤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실수를 정리해줄게. 오케이? 오늘 이제 허수가 도대체 어떤 놈인지를 좀 이따 배워보러 갑시다. 알았어요? 잠깐 쉬었다 진행합시다. 복수수 나열합시다. 자, 교재는 아까 95페이지 폈던 부분 그대로 피면 되고, 자, 복소수라고 하는 걸 이제 배우기 위해서 누구를 배운다? 허수를 배워볼 거라 했다, 그렇지? 자, 허수라는 녀석을 배워봅시다. 자, 근데 아까 내가 잠깐 쉬기 전에 했던 얘기 기억나나요? 허수라는 놈은 실수와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지? 실수와의 차이. 허수와 실수와의 차이. 아까 뭐라 그랬지 내가?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했었는데. 자, 실수에서는 제곱을 했을 때 양수가 되거나 0이 되어야만 해. 근데 허수는 어떻게 되더라? 허수는 어떻게 되더라? 그렇지,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실수와 허수의 차이는 다른 방식으로는 어떻게 얘기하기도 하냐면, 자, 흰색 어디 갔어? 실수의 경우에는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가야만 해? 양수가 들어가거나 또는 0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실수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정수 같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루트 4 있잖아. 2잖아 2. 맞죠? 그럼 의의 정수는 어떻게 할 거야? 그 루트 4 앞에 마이너스 붙이기만 하면 되잖아. 그치? 오케이? 일단 앞에 양수와 음수를 떠나서 루트 안에 들어가는 녀석은 반드시 누구? 양수가 들어가야 돼. 근데 허수는 어떤 특징을 가져? 루트 안에 뭐가 들어갑니다? 음수가 들어갑니다. 그게 실수와 허수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너희들이 다뤄야 되는 그 허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잠깐만. 데스크에 있거든요. 나온다. 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그런 수들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어떤 녀석? 현우. 얘 하나 물어봐.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는 거. 뭐 있어? 마이너스 1? 루트 안에 마이너스 1. 또 루트 안에 마이너스 2. 또 루트 안에 마이너스 4 같은 거. 이런 녀석들이 전부 다 뭐야? 허수가 된다는 얘기야. 뭔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허수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으러 가보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어요. 그럼 한글로 말고 식으로. 자, 얘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 1과
2가 곱해져 있는 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너희들이 루트 6 같은 거 루트 2 곱하기 루트 3으로 해줄 수 있지. 맞지? 얘는 루트 마이너스 1과 루트 2의 곱이 되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또 두 번째, 세 번째 얘는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 1과 4라는 놈이 곱해져 있었어. 그래서 얘는 루트 마이너스 1과 루트 4, 즉 2를 곱해서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허수들의 공통점 찾아봐. 누구야? 루트 마이너스 1이 전부 다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죠. 맞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네?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모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녀석만 일단 설명해주면 모든 허수 설명할 수 있겠네.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제 허수를 배우기 위해서 어떤 말이 등장을 했냐면 허수 단위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너희들 뭐 무슨 단위 제곱미터 막 이런 거 들어봤어? 오케이? 가장 작은 말 그대로 하나의 단위로서의 얘기야. 허수를 결정하는 가장 작은 허수, 즉 뭐요?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거지. 그런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 루트 마이너스 1과 같은 놈을 뭐라 했다? i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아니에요? 어? 이렇게 I 알파벳 I 이거 말고 I 필기체 조금 이거 물결표 때릴까? 명필에 시비를 걸지 마요. 알았죠? 아이 그 누구보다 아이를 잘 쓰는데 너는. 자, 진짜 물결표 조용히 안 해. 것 같은데. 조용히 안 해. 이렇게 쓴단 말이야 보통. 이렇게. 그걸 그러면- 이렇게 쓸 때마다 불편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는 거야. 조용히 안 해. 시비 걸지 마요. 자, 아무튼 저런 녀석을 모든 허수가 다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허수라고 해서 허수 단위 i라고 불러요.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응? 네. 네. 자, 그 i는 아까 이미지 넘버라고 하면서 그 i를 따온 거고, 오케이? 그 리얼 넘버를 따와서 실수는 보통 r이라고 쓰는 것처럼 얘는 그냥 이제 i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알았니?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데? 얘는 그냥 허수 i요. 얘는 뭐가 되는데요? 루트 2의 i요. 얘는 뭐가 되는데? 2i요. 오케이? 오케이? 조용히 안 해. 자, 그럼 이제 허수 단위의 i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여기서 잠깐 너희들이 제곱근으로 돌아가보자. 야, 제곱근의 정의가 뭐야, 현우? 제곱근. 어? 제곱의 뭔 소리야? 네? 아, 좀 수학스럽게 얘기를 해봐. 제곱근의 정의가 뭐야, 민성아? 어떤 수를 제곱해서 어떤 수가 아니는. 그렇지, 그렇지. 정확하게 얘기했지. 자, 제곱근의 정의가 뭐냐면 x라는 수가 있었는데 그놈을 제곱했더니 a가 되더라. 제곱했더니 a가 되는 그런 수 x를 뭐라 불러? a의 제곱근이라 불러.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걸 표기하기로 어떻게 써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무시한다면 루트에 a로 쓰지. 맞지? 제곱했을 때 a가 되는 수를 우리는 루트에 a라고 쓰기로 약속한 거야. 그럼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루트에 마이너스를 보고 있지. 저건 어떤 녀석을 얘기하는 거야? x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그런 x를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면서 식으로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기호로 약속을 했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저 i라고 하는 놈은 뭐가 됩니다? i라고 하는 놈은 i라는 놈은 제곱을 해주게 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는 게 허수 단위 i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95페이지였나? 거기 보면 허수 단위라고 하면서 그걸 설명 나온 거 뭐예요? i가 뭐예요? 루트의 마이너스 1이고요. 그 i는 모든 허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등장한 녀석이야. 알았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i의 가장 큰 기본적인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저 i 때문에 모든 허수들은 제곱하면 마이너스 음수가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게 바로 가장 작은 허수의 특징이고요. 자, 너희들이 중학교 때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너희들은 이제 무리수를 언제 최근에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리수를 이제 배웠을 때로 넘어가봐. 너희가 이제 실수라는 놈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의 형태로 표현을 해줬었던 거 기억나나요? 어떤 P라고 하는 유리수와 Q라고 하는 유리수에다가 루트 M이라는 무리수를 곱했어. 오케이? 여기서 아마 루트 M은 무리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를 표현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지. 기억나나요? 이때 PQ는 어떤 수? 유리수.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 허수를 배웠으니 누구로 넘어가 보자? 복소수로 넘어가 볼까? 우리는 허수를 배운 이유가 뭐예요? 실수에다가 추가해서 복소수를 배우려고 허수를 배운 거잖아. 그럼 이제 복소수를 표현을 해보자.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식은 무엇이 되겠죠? 실수의 경우에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이야. 실수에는 어떤 수들이 있었어? 아까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고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수를 포함을 해서 실수라고 부르잖아. 그치? 우리는 지금 뭘 배우러 왔어? 복소수라는 걸 배우러 왔어. 실수와 허수는 루트 안에 음수냐 양수냐와 같이 아예 그냥 겹치지도 않는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진 두 수야. 그러면 이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다? 실수 A에다가 실수 B에 I라는 허수를 곱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누구? A가 뭘 담당하게 될 거야? 실수인지 아닌지를 담당하게 되고 B가 허수인지 아닌지를 담당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A와 B는 내가 실수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모든 복수를 표현할 수 있나요? 한번 표현을 하러 가봅시다. 제일 첫 번째 만약에 여기에서 그러면 B가 0이면 어쩔 거야? B가 0이 된다는 얘기는 허수가 사라졌지. 그럼 뭐만 남아? 실수 A만 남지. 그럼 B가 0이 되면 어떤 수라고 부르겠어? 우리는 그 수를 그렇지 실수라고 해줄 수 있잖아. 맞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그럼 B가 0이 아니면 허수가 남아있으니 우리는 허수라 불러. 자 여기에서 봐봐. 너희들 루트의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죠. 1은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죠. 1이라는 유리수와 루트 2라는 무리수를 더한 수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에 속하지. 그러면 여기에서 B가 0이 아니야. BI 부분은 반드시 살아있어. 그때 A가 0이 될 수도 있고 A가 0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 가지고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A도 살아있고 BI도 살아있는 형태. 이런 수를 실수라고 부르겠다? 허수라고 부르겠다? 허수로 들어가. 알았지? 왜? I라는 놈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허수로 취급을 해줘.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무리수라고 취급을 해주듯이 앞에 유리수가 있건 없건을 떠나서 무리수라고 취급해주듯이 허수 I가 섞이면 무조건 걔는 허수로 들어가야 돼요. 알았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0이 되었어. 그럼 얘는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겠니? 수가 BI처럼 생겼겠지. 맞지? 자, 그럼 이 녀석의 이름은 내가 뭐라 불러주냐면 둘 다 허수는 허수야. 둘 다 허수는 허수인데 얘는 뭐밖에 없어? 실수가 사라지고 허수만 남아있지. 맞죠? 그래서 이런 녀석을 순수하게 허수만 남았다라고 해서 순허수라고 불러줘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얘는요 이름이 별로 없어. 그냥 어떤 수? 순허수가 아닌 그냥 허수라 불러줘요. 오케이? 오케이? 요런 식으로 명칭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그러면 B가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얘는 일단 뭐가 달라지네? 실수인지 허수인지 달라지네. 그래서 B가 있으면은 허수고 B가 없으면 실수네. 그러니까 허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담당한다고 해서 이 B라고 하는 놈의 이름을 우리는 허수 부분이라고 불러줘. 이 복소수라는 놈은 허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수가 되는 거고요. 허수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실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었고, 그럼 A라고 하는 놈은 뭐겠어? 실수 부분이 되는 이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복소수를 부분 짓는 거예요. 잘 기억해 줍시다. B가 0이 되면은 그냥 A라는 놈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수가 되는 거고요. B가 0, 허수 부분이 사라졌으니 허수가 아닌 거야, 저희가. 오케이? 그래서 실수라고 불러주는 거고,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허수 부분이 살아있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허수 부분이 살아있으니까 걔는 허수로 취급을 해줍니다.
근데 그때 실수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순허수냐 아니냐로 구분을 하는 거지. 자, 지금 내가 설명해준 부분이 너희들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96페이지로 가봅시다. 96페이지 보고 있나요? 자, 보고 있는 사람들 이미 보고 있을 거고 96페이지 보면 거기 중간에 복소수하면서 쌤 정리 파트 보이나요? 우리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복소수로 할 수 있어요. 그때 A라고 하는 놈을 실수분이라고 하고 B라고 하는 놈을 허수인지 아닌지를 구분 짓는다고 해서 허수 부분이라는 이름으로 붙어진 거야, 이름이.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실수가 아닌 복소수, 즉 B가 0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걔는 우리는 내가 뭐라 했어? 허수분이 살아있기만 하면 무조건 허수를 취급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알았니? 일단 약속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분수 형태의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배웠었지. 걔 이름이 왜 유리수야? 몰라. 수학자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지금 우리는 허수라는 놈, 실수라는 놈, 그리고 복수라는 놈이 이름이 왜 붙었는지는 우리는 몰라. 그냥 이런 수를 실수라 부른대, 저런 수를 허수라 부른대 하면서 수의 약속, 수의 이름에 대한 약속을 배우고 있는 거라서 너희들은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i가 있으면은 뭐 허수, i가 없으면 실수니까 어떻게 하자? 그래서 뭐 실수분, 허수분이 이름이 이렇게 붙었구나라는 거를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이제 이해를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외우는 거는 너희들의 몫이고요. 오케이? 오늘은 이런 식으로 약속이 많이 들어갈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제 뭐라고 했었지? 요거 A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거기에 96페이지에 요렇게 정리를 하나 더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예시 문제를 하나 보여줄게요. 예시 문제로서 어떤 문제가 등장을 할 거냐면, 자, 보세요. 복소수 Z라는 놈이 있어. 그때 너희들한테 문제가 세 가지 형태로 주어지는데 첫 번째 Z라고 하는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실수가 됩니다. 두 번째, 복소수라는 녀석을 제곱을 했더니 양의 실수가 됩니다. 3번, 복소수 Z라는 놈이 있었는데 그 녀석을 제곱을 했더니 음의 실수가 되더라. 자,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나올 거예요. 또는 세 개 중에 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개수를 물어보는가. 자, 복소수 Z라는 놈이 있었는데 그 녀석을 어떻게 해봤어? 제곱을 해봤대. 그랬더니 실수가 됩니다. 그때 복소수 Z는 어떤 수겠니? 두 번째, 복소수를 제곱을 해봤더니 양의 실수가 되었대. 그러면 Z는 어떤 수겠니? 또는 제곱을 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되었다. 그러면 제곱했을 때 어떻게 되겠니? 뭐라 꿍시렁꿍시렁 되는 거야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었어? 노래 부르고 있었냐? 혹시? 뭘 자꾸 입으로 중얼중얼한 거야? 나 따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고 있었어? 수업 안 들어? 듣고 있는데 이제 멀티태스킹이 되는 건가? 입으로는 멜론 틀어놓고 눈으로는 이걸 보고 있는 거야? 유튜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냥 자, 봐. Z라는 놈을 이제 복소수라는 놈을 제곱을 해보자. 각각 제곱해보고 나서 그걸 보고 결정을 해보자. 자, 나는 현재 A라는 놈으로 만들어놨어요. 어떤 거? B가 0이 되었습니다. 제곱해봐. 어떻게 되지? A 제곱이야. A는 실수지.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어떤 수야? 양수가 되겠죠. 맞나요? 오케이? 또는 뭐 0이 되거나. 두 번째, B가 0이 아니라 그랬어. 그리고 A가 0이래. 그래서 BI라는 놈이 되었어. 자, BI라는 놈을 제곱을 해봐. 어떻게 되겠지? BI라는 놈을 제곱을 해주게 되면, 자, 너희들 2 곱하기 3을 제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2의 제곱과 3의 제곱을 곱해서 4, 9, 36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맞죠? 얘를 어떻게 하자? B를 제곱을 한 다음에 I의 제곱을 곱해봐. 그럼 B는 실수니까 제곱해봤자 B제곱이라는 실수일 거야. 거기다가 뭘 곱해요? I제곱이요. 근데 I제곱은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2.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B제곱이 돼.
아 그러면 얘는 제곱을 해줬더니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b 제곱이 나오네. 무슨 수야? 음수가 나오겠지. 맞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bi 예를 들어서 2i 같은 거 제곱해봐. 얼마 된다고? 마이너스 4. 오케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제곱은 분명히 음수 나오는 거 오늘 나올 거라는 거지. 오케이. 이게 바로 허수예요. 아무튼 bi를 제곱해봤어. 이렇게 보면 돼. 음수가 나왔다 그렇지? 자, 세 번째. 이렇게 생긴 녀석을 제곱해봐. 자, 너희들 곱셈 형식에서 나 이거 왜 들고 다니냐 자꾸? a 플러스 b를 제곱을 할 때 a도 제곱하고 b도 제곱한 다음에 두 개 곱해서 이를 곱한 다음에 더하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i 같은 놈이 있었어. 제곱해봐. 요거 제곱하면 1,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오케이? 근데 이 녀석은 곱해주게 됐을 때 뭐가 붙어? 플러스 2에다가 i가 붙지. i가 사라져요? 제곱했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실수 부분도 살아있고 허수 부분도 살아있는 그런 형태의 복소수를 제곱하게 되면 i가 계속 따라다녀요. 오케이? 문제 알겠어? 그래서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그런 순원수가 아닌 그런 허수를 제곱하게 되면 분명히 뭐가 나오겠네? i가 따라다닙니다. 즉 뭐가 나오겠네요? 허수가 나오게 되는 거야. 얘는 제곱한 건 그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제곱하게 되어도 허수가 되는 거야. 다 제곱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갑시다. 어떤 복소수가 있었는데 제곱했을 때 이번부터 가자. 양의 실수가 있는데 그럼 z는 어떤 수야? 실수가 끝이 아니라 맞네. 지금 양수를 했지. 제곱했을 때 양수가 되는 건 첫 번째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 맞지? 그러면은 어떤 수여야 해? 그 복소수는 복소수 중에서도 실수여야 제곱을 해주면 양수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정확하게는 거기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0이 아닌 실수라고 해줘야 돼. 지금 나는 b가 0이라고 했지 a가 0인지 아닌지 얘기 안 했거든. a가 0이었다면 얘도 0이었을 거야. 근데 얘는 양수라 그랬지. 그래서 0이 아닌 실수를 나와야 된다 그랬지. 그냥 실수도 좋긴 좋은데 0이 아닌 걸 빼먹으면 안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z를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건 몇 번째인가? 요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z는 어떤 수가 되는 거네요? 순허수였겠네요. 그러니까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나온 거야. 현서 여기 보여? 자, 그럼 여기서 누구? 첫 번째로 나오자. 그러면 제곱했을 때 그냥 실수가 나오는데 얘는 뭘까? 양의 실수도 실수고 0도 실수고 음의 실수도 실수다 그치? 그래서 얘는 z가 무슨 수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실수가 되거나 또는 순허수가 되기만 하면 되겠네. 둘 다 가능하겠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문제 알겠어요? 오케이. 이게 실제로 나중에 뒤에서 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너희들은 96페이지 봐봐. 거기 밑에 있는 거 보면은 쌤 특강 하면서 약간 푸른빛 도는 그 회색깔 네모박스 보여? 쌤 특강 네모박스. 거기에 보면은 A는 0, B가 0이 아닐 때는 제곱을 하면 항상 음수가 나고요. 동그라미 2번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A 제곱이 나오니까 항상 양수가 나고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거를 그렇게 기억을 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 복소수 파트 96페이지에다가 요 녀석을 정리 좀 해주세요. 반드시. 오케이?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실제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지가 못해. 알았어? 아니면 머릿속으로 그냥 바로 써버리는 거야 이거를. 알았어요? 머릿속으로 바로 입력시키는 게 제일 좋을 거고 요런 식으로 아무튼 필기를 바꿔서 써주세요. 알았나요? 여기까지. 허수 다니는 것 같은 정무시하네. 현우야? 다 썼어? 너는 오늘 허수 복소수 단원 테스트 내볼까? 다 맞추나 안 맞추나? 써봐. 쓰라는 데 이유가 다 있잖아. 임마.
됐어요? 눈으로 얘기하는 거지 일부러. 그치? 아이 컨택트 하고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지. 해석 다 됐어? 자, 서로 같은 복소수 또는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서로 같은 복소수예요. 자, 얘들아 봐봐. 실수와 허수가 무슨 수라 했어? 완전 다른 성격을 가진 수. 실수가 허수가 될 수 있니? 될 수 없어요. 허수가 실수랑 같을 수 있을까? 절대로 같을 수 없어요. 자, 그게 이 문제의 힌트입니다. 두 개의 복소수가 주어져 있어. A 플러스 B, I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고 C 플러스 D, I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어. 물론 A와 B와 C와 D는 모두 실수라고 해서 A가 좌변에 있는 왼쪽에 있는 복소수의 실수 부분, C가 오른쪽에 있는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B가 허수 부분, D가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해보자. 자, 두 복소수가 똑같은 복소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A는 실수 부분만 담당하고 있고 B는 허수 부분만 담당하고 있어. 우변에 있는 복소수에서 C와 D는 C는 우변에 있는 오른쪽 복소수의 실수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이 DI의 D는 허수 부분만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 두 복소수가 서로 같아지기 위해서는 실수는 실수끼리 비교했을 때 똑같고 허수는 허수끼리 비교했을 때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서로 두 복소수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지세요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뭐랑 비슷해? 두 좌변과 우변에 있는 1차 식이 똑같은 식이야. 즉 항등식이야. 그때 좌변과 우변은 어떻게 비교해? 동류항끼리 개수 비교법 해주지. 맞나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1차식이 있고 우변에 3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있어. 그게 무슨 식이래? x에 대한 항등식이래. 오케이? 자, 그러면 너희들 a 값 찾아보세요. 얼마예요? 3이에요. b 값 찾아보세요. 얼마예요? 마이너스예요. 항등식이라는 문제 자체가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야 라고 비교한 건데 x에 대한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누구 x에 대한 1차항은 1차항끼리 같아져야 되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져야 되는 거야. 마치 그거 개수 비교법으로 푸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비교했을 때 같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복소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같아지기 위한 조건이에요. 뭔지 알겠나요? 오케이? 항등식 문제랑 그냥 똑같아. I라는 놈을 문자 취급해버리면 그냥 동류항 비교하듯이 실수 부분, 허수 부분끼리 비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거 뭐? 서로 같은 복소수 특징이 끝났고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명칭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밑에 있는 혈내 복소수예요. 지금 현재 97페이지 진행하고 있고요. 너희들이 이제 혈내 복소수로 넘어가 봅시다. 자, 혈내가 뭐야? 혈내가 뭐요?
한짝 짝. 자, 너가 방금 얘기한 그 짝은 두 개를 묶어서 얘기하는 걸 짝이라고 그러지. 한글 읽는데 신발에서 한 짝은 뭐 부르잖아? 요 하나, 요 하나. 요 하나를 우리는 한 짝이라고 불러. 그럼 한 켤레는 두 개의 왼쪽 짝, 오른쪽 짝 두 개를 묶어서 한 켤레라고 부르는 거지. 맞지? 그럼 일단 켤레가 뭐야? 한 쌍을 얘기하는 거지. 맞죠? 왼쪽 짝, 오른쪽 짝을 합해서 한 켤레라고 부르는 것처럼. 자, 켤레 복소수예요. 어떤 두 복소수가 한 쌍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너희들한테 약속을 하는 건데 켤레 복소수를 어떻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면 Z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어. 어떤 복소수? A 플러스 BI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더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때 여기에서 누구만 A와 B는 실수를 했을 때 즉 A는 실수 부분 B는 허수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때 어떻게 해봅시다. 실수 부분은 가만히 내버려두고 허수 부분은 뭐 하세요? 부호를 반대로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요 녀석은 우리가 뭐라 불러준다? Z라는 복소수의 켤레라고 불러줘요. 켤레 복소수라고 불러주고 그 녀석을 표기하기로는 Z의 켤레라고 해서 Z 위에 막대기 하나 붙여놓은 거야. Z바라고 읽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기호로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두 개를 서로 무슨 관계에 있습니다? 켤레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실수 부분은 똑같은데 허수 부분이 부호가 바뀐 녀석을 뭐라고 불러줍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줍시다? 쟤를 켤레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야. 즉 켤레 관계에 있는 두 복소수는 어떻게 바꿔주면 돼?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고 실수 부분은 부호를 그대로 두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너희들이 이제 1 플러스 i의 켤레 찾아봐. 그렇지, 1 마이너스 i. 2 플러스 3i의 켤레 찾아봐.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자, 4i의 켤레, 마이너스 4i의 켤레 찾아봐. 4i. 3의 켤레 찾아봐. 3. 오케이? 왜? 복소수 안에는 실수라는 놈도 있어. 그래서 얘도 복소수야. 맞지? 근데 켤레 복소수가 뭐라 그래서 허수 부분은 부호를 반대로 바꾸고 실수 부분은 그대로 들어야지. 얘 허수 부분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부호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야. 실수 부분밖에 없지. 실수 부분 부호를 그대로 냅두는 거라서 켤레 관계에 있지만 도수는 똑같아. 그리고 순호수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 그냥 통째로 부호가 바뀌는 거야. 왜? 실수 부분이 없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가진 놈이 얘가 가진 놈 뭐밖에 없어? 허수 부분밖에 없는데 그 놈의 부호를 바꾸다 보니까 그냥 내가 통째로 부호가 바뀌어버린 거지. 알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냐면 자, Z 다 Z랑 똑같대. 그럼 Z는 무슨 수겠니? 실수요. 켤레를 구했지만 원래 수와 똑같은 거. 또는 켤레를 구했어. 근데 그게 뭐래? 원래 복수수랑 부호가 완전히 통째로 반대래.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Z가 무슨 수? 그렇지, 순호수 얘기하는 거야. 문제 알겠어? 이게 조금 이제 고등학교스러운 문제인데 일단 너희들은 이런 것까지는 그냥 문제 만났을 때 하나하나 해석을 해주고 켤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너희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일단 켤레를 얘기한 거고요. 그러면 켤레라고 하는 요 녀석을 왜 우리가 켤레라 불렀느냐? 켤레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두 복소수를 어떤 복소수와 그 켤레를 더해주게 되면 뭐가 돼? 2a 즉 무슨 수? 실수. 합했을 때 실수가 되려고. 그리고 또 하나 z와 z바를 곱해봐. 어때? 합차 곱이다, 그치? 합차해봐요. 앞에 있는 거 제곱해서 빼기, 뒤에 있는 bi를 제곱해서 빼보세요. 그럼 뭐가 되죠? a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b 제곱인데 i 제곱 때문에 앞에 부호가 바뀌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돼. 그게 뭐예요? 역시 실수. 오케이? 켤레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다? 합해주거나 곱해졌을 때 실수가 되려고 하려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냥 켤레라는 이름을 저렇게 붙인 거야. 허수 부분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켤레 복소수가 등장하게 된 배경 저거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아 켤레 복소수의 기본 성질 중에 어떤 게 있어요? 한 복소수와 그 켤레를 더해주면 실수예요. 곱해줘도 실수예요. 이게 엄청난 특징인데 그거를 등장 배경으로 알고 있으면 기본 상식이 되는 거죠. 뭔지 알아요? 오케이. 자, 이런 게 우리는 복소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소수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았어. 야, 수를 배웠으니 이제 뭐 하자? 처음 보는 수가 등장했으니 이제 뭐 해야 돼? 수가 나왔으면 뭐 해야 돼? 연산을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등장한 게 뭐예요? 복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뭐예요? 사칙 연산을 해보자 할 때 얘는 설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케이? 더 해봐. 뭐 해야 돼? 더 하면 되잖아. 자, 왜 내가 이걸 빼버렸다? 서로 같은 복소수는 뭐랑 풀이가 비슷하다고 그랬어? 항등식과 풀이가 거의 유사하다고 했지. 얘는 뭐랑 똑같은 줄 알아? 다항식의 연산이랑 똑같아. 다항식의 연산이 뭔데? 1차식과 1차식을 더해봐. 동류항끼리 더하잖아. 그치? 복소수와 복소수를 더했어. 어떻게 더하면 돼? 실수 부분끼리 더해서 실수 부분을 만들고 허수 부분끼리 더해서 허수 부분을 만들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거요? 1 플러스 i라고 하는 놈과 2 마이너스 3i를 더해봐. 답은 얼마야? 3 마이너스 2i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오케이? 실수와 허수는 서로 연산 자체가 불가능해. 그래서 복소를 표현할 때 a 플러스 bi라고 따로따로 표기하잖아. 덧셈 뺄셈도 마찬가지야. 실수와 허수를 더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해. 오케이? 그래서 실수는 실수끼리만, 허수는 허수끼리만 더해주면 되고. 그럼 선생님 곱하기는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 또 이 곱하기 해봐. 어떻게 하면 돼? 결국 i가 있는 항과 i가 없는 항으로 생각을 계속 해주면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배 법칙을 그대로 사용을 해주는 거지. 오케이? 그럼 뭐가 되겠어? 요거 두 개 곱할 때 2요. 요거 곱할 때 3i. 요 두 개 곱할 때 플러스 2i. 요 두 개 곱할 때 마이너스 3의 i 제곱이지. 그래서 플러스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 이제 마지막 뭐 하면 되는데? 다항식에서 동류와 정리하듯이 얘네들끼리 정리만 해주면 그게 답이에요. 알았어요? 오케이? 다항식 연산 정리하는 거랑 똑같아. 그럼 이제 머리 좀 쓰는 애들이 이제 어떻게 풀겠어? 아, 그러면 다항식의 연산에서도 어떻게? 동류와 그냥 1차식과 1차식 곱하면 2차식이 나오니까 2차, 1차는 상수항 찾으러 가지. 맞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얘도 곱하기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아, 실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허수를 만들어지는 방법, 허수가 만들어지는 방법들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본다라는 얘기? 이거 두 개 곱해서 실수 2를 만들고요. 이거 두 개 곱해서 실수 플러스 3을 만드네. 그래서 5. 허수 부분은요? 2 두 개 곱해서 2i. 이거 곱해서 마이너스 3i. 그래서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i가 되겠네. 이렇게 바로 들어가기도 하겠지. 조금 더 익숙해졌다면. 뭔지 알겠어? 오케이. 알겠지? 현우야? 자, 그래서 다항식의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에서는 진짜 할 얘기가 없고 누구? 나눗셈. 나눗셈이 중요한데 이거는 너희들이 무리수 배운 거 생각해봐야겠다. 자, 봐봐. 위에 어떤 무리수나 유리수나 뭐 어떤 수가 들어갔다 치자. 분모에 뭐가 있어? 얘랑 얘를 나눈다. 이게 분수잖아. 나눗셈이잖아. 그쵸? 맞죠? 나눌 거야. 분모에 뭐가 있어? 1 플러스 루트 2가 있다 쳐봐. 너희들 어떻게 계산할 거야? 뭐 해요? 분모에 루트가 들어갔네. 뭐 해야 돼? 유리화. 그러면 분자에 뭔가가 있어. 분모에 뭐가 있다? 1 플러스 2i가 있다. 2i가 있다. 너 어떻게 하고 싶어? 분모를 실수화해야 되겠지. 맞나요? 오케이? 분모가 무리수면은 난 마음에 안 들어. 유리화 할 거야. 유리수로 바꿀 거야. 그럼 분모가 허수야. 무리수도 짜증나는데 허수인 거는 더 짜증날걸? 그래서 분모를 뭐 해줍시다? 실수화 해줍시다가 복소수의 나눗셈의 풀이야. 뭔지 알겠어요? 그럼 실수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켤레 복수 이용하는 거. 뭐 두 개 곱해야 실수가 나와? 켤레를 곱하면 되지. 그래서 분모를 뭐 하세요?
유리화하세요. 너희들 뭐해? 1-루트 2 곱하지. 그러는 것처럼 얘는 분모에 뭐 곱하면 돼? 1-2를 곱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물론 분자에도 똑같은 거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뭐만 계산해봐. 그럼 어떻게 돼? 1-2i의 전체 제곱이니까 1-4. 즉 1 플러스 4가 분모로 나오겠다. 실수화가 된 거야. 뭔지 알겠어요? 실수하는 방법은 누굴 곱한다 했나? 어떤 복소수가 있어 분모에. 그럼 뭘 곱해야 실수화가 돼? 켤레. 뭔지 알겠죠? 실수화 하세요. 뭐 하세요? 분모에 켤레 곱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만 기억을 해두면 복소수의 연산에서는 정말 할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하면서 겁나 많이 했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문제 풀러가 봅시다. 몇 번? 필수예제 1번으로 가볼게요. 아니지. 몇 페이지? 100페이지. 전형적인 코너. 야, 보자. 다음 복소수. 복소수들이 막 나와있어요. 자, 실수 말해볼래요? 실수인 건 누구죠? 3, 그리고 3 플러스 루트 2, 그리고 0, 그리고 i제곱까지 가야지.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예요. i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허수가 아니라 i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허수가 아니라 제가 그래서 i라고 쓰긴 했지만 결국 제곱해주면 뭐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가 나오죠. 그래서 i제곱이 실수에 들어가는 거 알겠지? 두 번째 허수 찾아보세요. 허수는 뭐죠? 2i 루트 2 마이너스 i. 이게 바로 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누구? 허수 중에서도 순허수를 찾아봅시다. 순허수는 누구죠? 2i. 오케이? 오케이? 복소수의 분류 뭔지 알겠어요? 자, 두 번째 2번. 다음 식에 정립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x, y의 값을 구하세요. 뭐야? x 얼마? x가 어떻게 3이요? 2, y는 3. 왜? 왼쪽에 있는 복소수와 오른쪽에 있는 0이라고 하는 복소수가 똑같대. 그치? 실수 부분이 좌변은 x-인데 우변은 0이니까. 그래서 x는 2여야 하고 그 다음에 3-y의 i 여기에서 3-y가 허수 부분이다. 그렇지? 오른쪽에는 허수 부분이 얼마인데? 0이잖아요. 그래서 y는 3입니다. 알았나요? 오케이? 동량이랑 똑같다 그랬지? 그럼 이거는 너희들이 풀 수 있을 거예요. y는 5, x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몇 번? 3번으로 가보자. 다음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 구해보세요. 이거 방금 내가 아까 겁나 연습시켰다. 그쵸? 오케이? 2번 답 얼마야? 3번에 바로 2번 2 플러스 루트 4. 그치? 켤레 무리수를 찾으시오가 아니라 켤레 복소수를 찾으시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2번은 그냥 저 수 자체가 누구? 실수 부분밖에 없는 복소수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아까 내가 여기서 연습시켰던 거 잘 떠올려봐요. 4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이 뒤에 있는 걸로 계산 대체할게요. 5번 가보자. 복소수 z라는 놈이 있어. 어쩌고저쩌고 주어져 있어. 근데 야 봐봐. 이거 나오잖아. z를 제곱했어. 뭐래? 음수. 제곱해서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z가 무슨 수여야 해? 순허수. 그러면 얘는 n은 얼마예요? n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이에요. 알았나요?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다들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 참고로 알아두세요.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게 선생님 z제곱이 음수라고 했지 음이 실수라고는 안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자, 잘 알아두세요. 음수나 양수 같은 거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0보다 크다 작다라고 해서 뭐 한 거야? 대소 비교를 해준 거지. 또는 두 수가 큽니다. 누군가가 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 전부 다 뭐예요? 대소 비교다. 그렇지?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에 대한 얘기다. 그렇죠?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는 수는 무슨 수밖에 없어? 실수밖에 없어. 허수에서는 야, i가 크니 이 i가 크니 비교 불가? 비교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할 수 없는 거야. 크다도 아니고 작다도 아니고 i는 그냥 i라는 복소수, 이 i는 이 i라는 복소수예요. 오케이?
얘는 어때? 배수 비교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허수에는 양수와 음수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거는 이제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알았죠? 지금 처음에 분명히 z제곱이 0보다 작대 음수라고 했다는 얘기는 음의 실수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참고로 잘 알아두세요. 요게 왜 i가 큰지 얘가 큰지 왜 대소 비교 못해? 이런 것도 이제 너희들 내신들이 들어가는 했을 때 그때 자세한 얘기를 할 거고, 지금은 너희들이 참고만 해주세요. 아, 허수 i는 대소 비교를 할 수 없구나 라는 거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럼 옆에 뒤로 넘어갑시다. 몇 페이지? 101페이지로 가보자. 101페이지 보면은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라고 해요. 아까 계산 다 건너뛰었으니 이번에는 계산 좀 해보자. 자, 1번 한번 풀어볼까? 1번 암산으로 해볼까? 답은 얼마일까? 1 마이너스 8i. 오케이? 자, 암산을 했다 안 했다. 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쉽다는 얘기라고. 뭘 하는 거예요? 두 복소수를 뭐 하세요? 더하거나 빼보세요. 그러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하겠지. 그럼 여기 있는 거 첫 번째 실수 부분 얼마? 1. 두 번째 3. 세 번째 마삼. 다 더하세요. 실수 부분 얼마? 1. 오케이? 허수 부분은요?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6. 다 더하면 8 나오겠다. 그렇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나요? 자, 2번 뭐 하세요? 두 복소수를 뭐 하세요? 곱해보세요. 곱할 때 실수 부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시다? 실수끼리 곱하거나 i들끼리 곱하거나. 그럼 요거도 곱하면 6, 요거도 곱하면 마이너스 4에 i제곱이니까 플러스 4다. 그렇죠? 오케이? i제곱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 허수 부분 만들려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0i겠네요. 따라서 답은 10-10i. 오케이? 3번은 요것만 계산할게. 암산으로. 자, 요것만 계산할게. 답은 너희들이 직접 해봐요. 자, 결국 4 플러스 3i라는 허수 복소수 제곱해봐. 어떻게 돼요? 얘 제곱하면 16, 얘 제곱하면 3i의 전체 제곱이지. 맞죠? 그러다 보니까 3의 제곱 때문에 9가 만들어지는데 i 제곱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겠다. 그렇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알겠어? 그럼 여기서는 남은 거는 플러스 24i. 오케이? 그럼 이제 마이너스 뒤에 있는 거는 너희들 한번 직접 계산해봐요. 그대로 한번 해봐. 알겠음? 1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4 얘는 좀 나올 거야. 그럼 답은 이제 얘네들은 다 사라지고 남은 거는 48i. 이게 답일 거예요. 알았어? 또는 여기서 머리 쓴 사람들은 선생님 합차 써도 되잖아. 합차 써도 돼요. 일부러 난 그냥 그런 풀이는 생략했어요. 그냥 너희들 i 복소수 제곱하는 거 한번 계산해보라고. 오케이? 자, 한번 3번 풀어보시고요. 밑에 있는 유제 문제들 너희들이 한번 풀어봐봐. 몇 번으로 가자? 4번으로 가보자. 2 플러스 i분의 3 플러스 5i. 분모가 뭐예요? 허수네요. 일단 마음에 안 들어. 분모 뭐 해야 돼? 실수. 그렇지. 실수화 해보자. 뭘 곱해야 돼? 2 마이너스 i. 그렇지. 혈내 곱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분모는 뭐가 돼요? 4 마이너스의 i제곱. 4 플러스 1 된다. 그렇지. 분자는요? 뭐가 돼요? 3, 2, 6 y 마이너스 i 플러스 5. 오케이? i 제곱 때문에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10i 마이너스 3i니까 그렇지 플러스 7i. 이제 슬슬 암산에 조금씩 따라와 줄 거야. 오케이? 처음엔 안 익숙해서 좀 느렸을지 몰라도 오늘 숙제 하다 보면 너희들이 이런 단순 계산은 정말 빨라질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뒤에 뭘로 넘어갑시다. 자, 필수예제 2번 넘어가고 필수예제 3번으로 가보자.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무실수 xy의 값을 구해볼래요? 자, 뭐 하세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두 실수 xy의 값을 구해볼래요? 자, 1번은 어떻게 하면 되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좌변 계산을 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을 한 다음에 우변에 뭐밖에 없어? 3. 그러면 3 플러스 0i라는 얘기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좌변 계산할 때 만들어진 실수 부분은 3을 만들면 되고 좌변 계산하면서 만들어진 허수 부분은 0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 필수예제 4번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자, 필수예제 4번 가볼게요. 뭐죠? 두 복소수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알파가 어쩌고저쩌고 베타가 어쩌고저쩌고 알파와 베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뭐 하세요? 다음 식의 값을 구해 볼래요? 자, 알파랑 베타랑 주어져 있잖아. 계산 못할 때 뭐야? 그냥 대입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한번 봐봐. 어떻게 하면 돼? 알파라는 놈과 베타라는 놈을 더해볼래요? 그럼 뭐가 되죠? 3-i예요. 곱하기 알파의 켤레와 베타의 켤레를 곱하래. 그치? 알파의 켤레가 뭔데요? 2-i. 베타의 켤레는 뭐죠? 1 플러스 1. 그 두 개 곱해볼래요? 뭐 하면 되죠? 3 플러스 i. 그럼 두 개 곱했어요. 뭐 되죠? 합천에 9 플러스 1. 즉 10이 됩니다. 맞나요? 오케이. 자, 2번 한번 풀어볼래요? 알파와 알파바를 곱할 거예요. 두 개 곱할 거예요. 뭐예요? 합천에 5. 뒤에 거 두 개 곱해볼래요? 켤레네 뭐가 되죠? 5. 답은 0. 자, 바로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 베타와 베타바를 곱할 때 합천에 1제곱 마이너스 2 i의 제곱이야. 이게 머릿속으로 떠오르면서 i 제곱할 때 마이너스 때문에 1 플러스 바로 바뀌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문제에서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게 다가 아니라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번 봐봐. 1번 문제 보면은 풀이 방식이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 알파라는 놈과 알파바를 뭐 했어 지금? 더했지. 근데 그렇게 더한 놈과 알파 더하기 베타랑 비교해봐. 두 개 무슨 관계 있다? 켤레 관계 있지. 맞지? 합차? 그렇지. 켤레 관계 있는 거죠. 허수 부분만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뭐랑 같네요? 켤레랑 같네요. 오케이? 요게 켤레 복소수에서의 엄청난 성질 중 하나죠. 그래서 몇 번? 몇 페이지? 106페이지 봐봐. 106페이지 가보면은 밑에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하면서 밑에 뭐가 나와요? 내용박사가 나오죠. 오케이? 거기 있는 내용 중 하나 그냥 잠깐 맛보기로 본 거고 다음 시간에 어디 105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쭉 진행할게요. 알았어요? 오늘은 너희들이 그냥 복소수가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복소수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배우면서 선생님 걸 처음 해보다 보니까 선행이 전혀 지금은 전혀가 아니라 여기까지 선행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너희들한테 일부러 좀 천천히 진행한 거야. 뭔지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에서 너희들이 단식의 자꾸 복소식의 복소수의 기본적인 연산 그리고 복소수의 정의 그리고 켤레 복소수가 무엇인지 켤레 복소수에서 제곱했을 때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이런 성질들 있지. 그런 성질들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익혀봐봐. 그럼 다음 시간에 복소수 나오는 거 빠르게 진행을 해보자. 알았죠? 복소수랑 친해져 보세요 이제. 그렇지? 친해지기 싫지. 복소수가 잘못했니? 자, 아무튼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수업에 대한 복습은 학습 관리 테스트는 뭐라고 했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그래서 오늘은 인수분해 보고 가면 돼. 알았지? 뭐 하는 거 같다고? 아니에요. 자, 이번에도 못 봤다. 그러면 이제 제일 잘 본 사람과 제일 못 본 사람을 제외하고 가운데 사람을 이빨 뽑아버릴까? 자, 아니야. 자, 농담이고 인수분해 지난번에 같은 테스트 똑같은 거고 너희들이 숙제하면서 그리고 오늘 너희가 숙제 풀이하면서 제대로 못했던 거 내가 풀이해주면서 이제 알게 된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 것들 위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인수분해 한번 잘 보고 가봐요.
알았죠? 지난번에 너희들이 막 한 개에 맞고 막 두 개에 맞고 세 개에 맞고 이러고 있던데 아니야? 뭔가 아니야? 한 개? 하나 틀렸다고 얘기했는데. 아 그래? 난 그래서 난 너희들이 인수분해가 엄청 어려운 줄 알았어. 영상 줄 때 정확하게 전달 좀 다시 해드릴게. 그럼 괜히 인수분해네. 오늘 괜히 천천히 나왔네. 근데 미안해 내가 너희들 무시한 줄 알았어. 하나 맞았다라는 거죠. 미안해요. 자 아무튼 점수를 정확하게 적어봐야겠다. 알겠어? 그럼 수고했습니다. 됐죠? 다음 편에 봅시다.